체중과 체지방이 계속 늘어나는 건 체중의 설정값, 다시 말해 세트 포인트가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트 포인트가 상향 조정되었을까요? 왜 체중 조절 시스템이 무너졌을까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둬야 할 호르몬 3가지가 있습니다. 식욕과 신진대사 조절에 작용하는, 쉽게 말해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 배꼽시계라고도 불리는 배고픔 신호를 보내는 그렐린 호르몬. 혈당이 높아져서 인슐린이 분비되면 식욕을 억제시키는데 이렇게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호르몬 3가지가 있습니다. 체중이 비교적 일정한 사람은 이런 식욕 조절 호르몬들이 제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체중 조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살이 찌는 사람들은 이런 호르몬들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비만할수록 렙틴 분비량도 많게 됩니다. 문제는 이 렙틴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렙틴은 몸속 지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인체의 컨트롤러인 뇌에게 시시각각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렙틴은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렙틴 수용체와 결합해서 뇌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일을 하려면 렙틴 수와 렙틴 수용체의 수가 같아야 하는데 지방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렙틴 호르몬은 엄청 분비되는데 이 렙틴을 수용하는 렙틴 수용체가 그 수를 못 따라가거나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아무리 지방세포의 지방량이 넘친다고 뇌에게 메시지를 보내도 뇌는 렙틴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지방을 더 먹어서 렙틴을 늘려야 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뇌가 렙틴에 내성이 생긴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렙틴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지방을 먹어서 렙틴이 잘 분비되어 마구 넘쳐나도 렙틴과 결합해서 뇌에게 전달하게 되는 수용체가 적으면 뇌에게 제대로 된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인슐린도 마찬가지인데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빠르게 올라간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필요량보다 더 많이 분비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우리 몸이 인슐린에 내성이 생겨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어도 잘 작용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평소보다 과자, 빵, 과일을 더 먹거나 자기 전에 라면 먹는 일이 잦아졌다면 내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인슐린 수치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덩달아 렙틴도 계속 분비되고 혈당이 높으니 그만 먹으라고 렙틴이 신호를 보내는데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고 높게 유지되니까 렙틴도 계속 높게 유지되고 결국 렙틴에도 내성이 생겨 렙틴 저항성이 나타납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이 있으면 체내에 아무리 많은 지방이 있어도 몸이 지방을 꺼내 쓰려고 하지 않고 외부에서 음식으로 에너지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 체중과 비만의 큰 차이입니다. 지방을 잘 쓰는 몸이냐 쓰지 못하는 몸이냐, 꺼진 지방 대사를 다시 켤 수만 있다면 예전처럼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그 중심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초기 단계에서는 식후 인슐린이 정상보다 더 많이 분비되고 인슐린이 높게 유지되는 동안 내 몸은 지방을 거의 쓰지 못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심해지면 탄수화물이 자극이 없는 공복 상태에서도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혈당이 높지 않은데도 몸이 지방을 잘 쓰지 못하는 몸속 지방대사가 꺼진 것입니다. 비만한 사람은 이 지방대사가 꺼져 있습니다. 렙틴 저항성이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인슐린 저항성은 렙틴 저항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건강지킴이 안선아였습니다.